中国所制造的资讯产品，常常被发现隐藏着恶意程式、间谍软体。当たり前のことをねじ曲げてしまうのがこのディープシークだと危ないので、ディープシークをダウンロードすることはやめ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중국이 개발한 딥시크, 그러니까 인공지능 AI 모델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 AI 산업의 돌풍 그리고 큰 충격을 몰고 왔습니다. 기존에 미국 주도로 만든 AI의 비용에 비해서 13분의 1의 아주 작은 비용으로 같은 성능을 구현했다는 평가까지 받으면서 경제적으로는 어마어마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죠. 이런 가운데 이 딥시크가요, 경제적인 부분 말고도 전 세계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도 큰 논란과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딥시크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보이콧, 그러니까 사용을 하지 말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요? 주된 이유가 뭡니까? 주된 이유는요, 우리의 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하. 이 대만의 경우에는 이미 사용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대만의 경우에는 이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에 유출될 수 있어서 안보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들어서요, 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사용 금지령이 이미 내려졌고요. 그리고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휴대기기에 이 딥시크의 프로그램의 신규 다운로드를 금지해라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경고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국과 독일의 경우에는 아직은 이러한 법안이라든지 아닌 금지령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가입자 정보를 중국 내 서버에 왜 저장하느냐, 이 문제를 들어서 사용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AI는 미국도 만들었잖아요. 근데 중국이 만든 AI에 대해서만 저렇게 막 안보, 보안 문제를 자꾸 제기를 하는 것도 조금 이상해요. 과거에 중국이 이런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던 겁니까? 과거에도 중국에서 사실상의 많은 개인정보를 정말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수집을 대량으로 하고 그것이 아하. 유출이 됐던 그런 전례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아직은 이 부분이 확실하지는 않기 때문에 딥시크의 사용자 데이터 처리 방식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다라고 해요. 네. 만약에 그러한 질의서에 대한 대답을 받아보고 이러한 정보를 그러니까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조치도 취해질 수 있겠습니다. 중국이 만든 이 AI 딥시크에 대해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또 이 국가 보안에 대한 문제 말고도 사회 문화적인 부분도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요, 집권 여당 간부가 공개적으로 중국의 딥시크 사용 자체를 금지하도록 촉구하기도 했다는데, 그게요,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일본에서 딥시크에 센카쿠가 어느 나라의 영토냐라고 이제 물어본 겁니다. 네. 센카쿠 열도의 경우에는 이제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의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이제 지역인데, 일본 영토인가 어디 영토인가 물었더니 중국의 영토다라고 이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딥시크 AI 모델의 경우에는 일관되게 중국 영토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챗 GPT의 AI 모델에서는 국제법상 일본의 영유권이 확립됐다라는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딥시크가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기 위한 고의를 가지고 좀 조작을 했다라고 해서 지금 일본에서도 보이콧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게 이제 독도는 어느 땅이라고? 제가 지금 그거 질문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독도는 어느 땅이라고 대답을 할까라고 물었더니 대부분 한국 영토라고 대답을 하는데 엉뚱하게 중국 영토다라고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과연 중국의 딥시크, 복잡한 수학 연산을 푸는 속도는 미국이 만든 AI와 거의 똑같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 역사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 사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이 격차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또 말씀을 해주신 대로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중국이 만든 AI에 대해서는 견제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자체 내에서는요, 지금 이 딥시크 AI를 만들어낸 이 개발자, 창립자, 이 사람들이 지금 거의 영웅 칭호를
받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국가에서 영웅이라는 이제 칭송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딥시크의 창업자 량원평입니다. 2023년 5월에 딥시크를 설립을 하고 이렇게 2025년 1월에 앱스토어 1위를 할 정도로 정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중국 광둥성에 위치한 정말 작은 마을에서 자랐다고 해요. 네. 이 량씨들이 모여서 사는 집성촌이라고 하는데 한 70가구 정도밖에 없는 그런 우리나라로 곳이라고 치면 지금 합니다. 막 플랜카드 막 붙은 거네요. 막 맞습니다. 축하한다고. 그야말로 뭐 장원, 뭐 영웅 이렇게 해가지고 플랜카드도 붙고요. 이번 명절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처럼 저 량원평이 자란 집 앞에서 사진도 찍고 둘러보면서 마치 이 위인들이 살았던 그러한 가택을 둘러보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딥시크가 과연 이 우려하는 만큼 문제가 될지 안 될지. 사실 처음에 이 AI가 등장했을 때만 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비슷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었죠. 근데 스스로 학습하고 다시 보완되면서 지금은 굉장히 AI가 각 분야에서 광대하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이 이 상황을 어떻게 역전할지 이건 또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과도 아주 직결된 부분이어서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